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JD 설명하실 때 그 보통 네이티브 학생들은 한 2개월, 3개월 동안 뭐 온라인 강의 듣고 뭐 카플랏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 듣고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LLM도 같은 맥락으로 네.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고? 아니죠. LLM은 KTK 아카데미 들으셔야죠. 아, 여기에서 연결되야 되는 거니까? 아.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LLM 같은 경우는 1년뿐이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 카플란이나 바블이나 테미스나 이런 거는 JD 3년 과정을 거친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한 2달 반 짧은 강의입니다. 그거를 듣고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면 혼자 공부해도 돼, 우리는. 그거 안 들어도.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공부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교재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 LLM 가기 전에도 공부하시지만 가서도 동영상으로 들으시면서 바시험만 공부하시면 돼요. LLM. 그러면 바시험, 어차피 3년 JD 나오는 것도 바시험 붙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시험 공부가 다 과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 강의를 듣고서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네. 지금,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칠 수 있는 스테이트가 DC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혹시 나중에 DC가 그 퀄리피케이션 바꾸거나 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혹시 뭐 온라인에서는 법학사는 인정이 안 해준다라든지 이런 룰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오, 좋은 질문이신데요. 바뀔 가능성은, 없다. 100%는 아니다. 90% 이상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바뀌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DC바는 이미 DC바 위원회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사법고시를 볼 수 있다. 또는 한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자격을 요하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3학점 전공 과목 이외에는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모르죠.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전 95% 이상은. 왜? 담당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그 다음에 이 DC바는 이미 100년 넘게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또 다른 주리딕션을 지금 찾고 있고 컨택하고 있고 마지막 허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모든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서 내가 소급 적용 아시잖아요. 내가 이미 법학사를 땄는데 왜 그거는 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83조 규정 바뀐 것도 저희가 항소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거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하고 조지 워싱턴, 그다음 우리 데이튼, 노스웨턴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놨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소급 적용 금지의 법칙에 의해서 이미 법학사를 딴 사람 또는 이미 법학사를 이수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뀔 이유는 거의 없다. 왜? 그들도 알고 있고 그들도 anyway 안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이미 법학사를 딴 사람은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이죠. 그거 걱정할 수 있죠. 충분히. 저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그렇죠. 지방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서 개업을 하든 아니면 그 소속 변호사든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을 하잖아요. 변호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저는 잘하세요? 로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쩐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면 네네. 그 주마다 다르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를 등록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활동 범위라든가 내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할 때 그 장단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요. 미국 변호사들은 주 변호사예요. 일단은 주마다. 그럼 워싱턴 DC 예를 들면
워싱턴 DC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연방법은 어떤 주의 변호사도 다 할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민법. 그 다음에 파산법. 이런 게, 그 다음에 인터렉처 프로퍼티. 이런 거는 다 연방법이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의 변호사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야.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에 한해서는 50개 주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이민법이죠. 그렇죠? 그거는 연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뉴욕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도 캘리포니아에서도 프랙티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 변호사가 왜 되려고 하냐면 주 사건을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 변호사가 내가 따고자 하는 주에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내가 워싱턴 DC 변호사를 땄는데 타주의 거를 보면 안 될까요? 볼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워싱턴 DC를 따고 미국 변호사 밑에서 4, 5년 내가 프랙티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타주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때는 객관식은 안 봐도 돼. 그 주에 그냥 에세이만 보면 돼요. 에세이하고 MPT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랜스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냐? 첫 번째는 3년 이상의 프랙티스 과정을 거친 사람, 그러니까 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할 수 있어. 어떻게? 외국법 자문사로. Foreign Law Consultant. 그거를 우리가 차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Foreign Law Consultant로 등록할 수 있어요. 경력이 4, 5년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변호사가 경력이 3년 이상 돼야지만 Foreign Law Consultant로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이 가능하면 자문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문행위는 개인적으로, 합법적으로 자문행위를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뭐예요? 코트에는 못 나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 김현장이나 대형 로펌들이 소송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다 자문해서 먹고 삽니다. 따라서 장단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회사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단점은. 그리고 코트에 나갈 수는 없고. 장점은 뭐라고 하냐면 외국법 자문사로 해서 충분히 자문행위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로펌은 또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국 로펌들이 한 30여 개, 영국 로펌까지 30여 개 이상이 이미 외국법 자문사 사무소라고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니면 자문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로펌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질문이? 다 됐죠? 장단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DC바 변호사를 따도 여하간 미국 변호사 밑에서 4, 5년 하면 얼마든지 다른 타주의 에세이 과목만, 에세이하고 MPT 과목만 보면 타주 변호사 자격증 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 변호사는 연방법에 한해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어쩐지.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방변호사협회 이거 알고 쉽지 않거든요. 우리 그냥 서울지방변호사협회만 있는구나라고.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담이에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돈이 많을까요?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돈이 많을까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곳이 많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비가 싸. 대한변호사협회는. 근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등록비가 비싸. 그렇죠?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가 돈이 더 많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오케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자기 건물이야. 근데 대한변호사협회는 풍림빌딩 새 들어 살아. 그죠? 이건 팩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네, 예. 질문 좋은데요? 네. 예리합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그 83학점을 저희가 받아야지 네, 이제 뭐 칠수가 있는 그렇죠. 자격이 83학점 있다. 플러스 26학점. 네네네. 네, BI 과정으로. 오케이. 네. 그렇게 되면 저희 그 SDU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법학과 과목 전공 이수만 하면은 가능할지 아니면 법에 대한 한정된 과목이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이건 법에 한정된 과목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저희 전공 과목 중에 행정조직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강의가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장님한테도 편지를 썼고, 그다음에 여기 행정을 보시는 분들하고도 다 얘기는 했는데 83학점으로 3학년 편입을 해도 전공 과목만 듣는다면 교양 과목 제외하고 전공 과목만 듣는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되냐면
계절학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절학기도,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계절학기 듣는 사람의 인원이 적기 때문이야. 그거는 행정적으로. 그래서,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근데 83학점, 내가 보니까 84학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하간, 맞춰준다고, 가능한 한 다 맞춰준다고 하셨는데. 근데 혹시 그래. 혹시 그러면, 만약 못 맞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학교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추가 학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다 83학점을 이수하면 땡큐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상황도 있잖아. 그러면, 다른 학점은행제로 추가 학점을 이수해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혹시 대학원에서 받은 그런 됩니다. 되나요? 대학원, 석사, 박사 다 됩니다. 네네. 또는 내가 LLM에서 학점을 받았는데 26학점을 받았어. 24학점을 받았는데 DC바가 요구하는 26학점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83학점에 포함됩니다. 이해되죠? 석사, 박사, 학사 다 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도 다 되고 내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 부전공으로 법학 과목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예리하신다? 여기까지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마지막 질문만 받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끝내고. 너무 오래 하는데, 또 1시간 반은.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때? 특강 괜찮으셨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언제든지 저기, 전화번호 나오고 이메일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특강 들었던 서울디지털대학교 학생입니다. 또는 무조건 서울디지털대학교 학생입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강남 역삼동에 있으니까 언제 오셔서 해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일이 이렇게 상담하는 일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